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최근에 북한의 제3 핵시설이 이 평안북도 구성시에 있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요거 가지고서 국민의힘이 또 신이 나서 기밀 누설이다라고 하면서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정말 기밀 누설이 맞는지 아닌지 요거 한번 좀 따져보겠습니다. 기자님. 그러니까 사실관계 자체는 이미 드러나 있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논문에도 했었고 뭐 오늘 국회 그 관련 영상을 트는 언론들이 많이 있던데 인사청문회 때도 얘기를 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 정동영 장관 워낙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슈에 대한 이해력이나 흐름을 따라가는 능력이 계속 팔로우를 해왔기 때문에 해왔던 내용인데 다만 이게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미 말하자면 나왔던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미국 정보에 최근에 실렸던 동향이 미국 입장에서는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상황, 그 상황 자체는 불쾌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얘기냐면 뭐 예를 들면 제 나이로 예를 들게요. 김한이 몇 살쯤 됐대라고 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누가 그거를 공공연히 말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는 그런 문제라고 봐요. 근데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키워서 왜 키우는지는 알겠어요. 예를 들면 장동 대표 미국 갔다 왔는데 뭐 누구 만나냐 보안이라고 말도 못하고 뭐 별 성과도 없고 근데 왜 갔냐고 하면 외교 참사라고 얘기해야 되고 뭐 그 중간에도 정동 장관 얘기한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상황들에서 프레임을 걸고 있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실체적인 어떤 것이 이렇게 막 뭐 대단히 리스크하거나 크리티컬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오래 갈 건 아닌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어쨌든 정보 제공이나 이런 것들을 중단한 거는 맞으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대응하면 되는 문제고 그게 뭐 대응이 안 될 문제는 아니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이게 마치 무슨 그 전까지는 세상에 없던 얘기를 갑자기 한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는 거는 프레임이다. 네. 이재명 대통령도 여기에서 X에서 관련한 입장을 냈는데 뭐라고 했냐면 정 장관의 구성 핵시설 발언 이전에 구성시의 핵시설 존재 사실은 각종 논문과 언론 보도로 이미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던 명백한 팩트다. 이 지금 국민의힘이 뭐 미국이 알려준 기밀을 누설했다. 뭐 이런 전제한 모든 주장과 행동은 잘못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이제 나선 이유는 뭡니까? 이게 이제 논쟁이나 논란으로 갔을 경우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감당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두 번째 얼마나 많은 시간 낭비가 이루어지겠어요. 예. 그러면 이거 별 문제 아닌데 왜 이렇게 문제 제기하느냐? 나를 공격하라. 이런 거 정말로 문제 삼아가지고 무슨 이익이 있다는 것이냐라고 이제 정면으로 일단 치고 나오는 것은 아마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굉장히 높이기 위해서 대통령 한마디로 해결할 수 있다. 아니면 좋다 증거를 가져와서 한번 따져보자라고 했을 때 다른 언론들이 지금 막 반발을 하거나 이게 못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지금 누가 혼자서 이상한 짓을 하고 있습니까? 장동혁이 이상한 짓을 하고 있잖아요. 말도 안 되게 그 이재명 까불지마 뭐 이런 이야기를 가져와서 트럼프 말을 지금 이렇게 옮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상황을 완전히 오판할 수준이 아니라 왜곡을 넘어서서 아예 소설을 쓰고 있는 수준으로 이제 가버린 거고 다수의 국민들은 혹시 우리 정동영 장관이 이거 말 잘못했으면 어떻게 하지 순간적으로 걱정했지 않습니까? 네. 야, 그거 왜 그렇지? 왜 기억을 다 못하니까요. 대통령이 나와서 딱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국무위원이나 어떤 중요한 국가 이제 운영과 관련해서 장관들이 하는 발언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가장 빠르게 해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하면 계속 나서겠다라는 의지를 또 보여준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이거 장동혁 진짜 화가 나지 않습니까? 저 지금 아까 사진 봐보세요. 지금 이거 FO 저거 욕이에요, 욕. 까불다가 대가를 치르게 된다. 지금 누구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디 미국에 8박 10일이나 놀러 가서 죄송합니다. 외유 아니 뭐라고 해야 되죠? 네. 뭐 출장이라고 하는 그 투어를 다녀오고 나서 본인은 트럼프 발꽃무늬도 못 보고 어떻게 벤스 부통령이랑 트럼프 대통령 사진 찍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니 사진 밑에 사진을 찍고 북한이에요 거기가? 아니 북한 뭐 수령님 만나서 그 사진 밑에 찍는 거냐고요. 예. 도대체 어느 정도로 사대주의에 젖어 있으면 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다른 나라의 대통령 밑에서 사진 찍습니까? 참나 보고 어이가 없었고 본인이 8박 10일 동안 누구를 만났는지도 밝힐 수가 없고 모든 일정이 보안 관계이기 때문에 밝힐 수가 없는데 이 안에 들어오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예. 저기 지금 방금 사진 보여드릴게요. 사진 찍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투어를 간다 하더라도 예.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차라리 이렇게 돈 들이지 말고요. 국민의힘 옆에 인쇄소 좋은 거 많거든요. 트럼프랑 벤스
그게 실사 찍어가지고 붙여놓으세요. 아, 당사에? 당사에다가. 뭘 저기까지 가지고 사진 찍고 옵니까? 민망한 줄 알아야지. 뭐 적당히 해야지. 그러니까 본인이 미국 갔다 왔을 때 아무런 성과 없고 약간 이렇게 조롱당하는 것을 아하. 알고 나서 민망하니까 이걸 이제 반작용으로 이제 떨칠 거라 보는데 저는 완전한 실패했다. 예. 그러니까 보통 비판을 하면 이제 우리 당이 집권 여당이다. 뭐 본인이 뭐 대통령이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방식으로 하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미국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 트럼프하고 어떤 협력을 하죠. 미국 시킨 대로 그러면은 한 100조, 200조가 아니라 한 500조, 1000조 투자 좀 할까요? 그럼 아무것도 안 받아오고 미국의 현지 공장 다 차례가 한국 자본이 미국으로 다 가는 거 그러면 장동영이 거기 동의할 거예요. 치열하게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친중 노선을 걷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한미 관계 돈독하게 가는 거고 중국과 관계 개선해야 하는 거고 러시아 관계는 물꼬를 터야 하는 거고 북한도 대화를 하는 것이 국익이라고 모르는 국민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장동혁의 생각은 미국만 지나면 된다.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미국 시킨 대로 따라가서 가면은 대한민국이 살아남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이 정도로 질문을 던져보면 장동혁의 논리가 얼마나 허황한 것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수권 정당, 집권이 가능한 정당으로서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니까 이제 저걸 우리가 적극적으로 알리면 뭐 우리는 어떤 이익을 얻습니까? 지방선거에 더 많은 이익을 보겠죠. 아, 그렇죠. 장동혁이 계속 그렇게 예. 정말로 찔러라. 우리는 계속 비판해 주겠다. 이제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예. 요거 꼭 소개를 해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나동현님께서 슈퍼챗 아, 2만 원을 어휴,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예. 그러니까 오죽하면 국민의힘 당 내에서도 야 이번 미국 갔다 왔는데 우리 당 그나마 좀 이제 선거 모드로 들어갔으니까 8박 10일 동안 이제 영국 가는 게 어때? 이런 말까지 나와요. 당 내에서 오죽하면. 예. 고장난 시계가 이제 그래도 하루에 2번은 맞는다 그러는데 저 아직 장동혁 시계가 맞는 걸 언제 못 맞는 봐갖고 거야? 막 맞으려다 보면 거꾸로 가고. 6월 4일 날 맞으려나 지금. 예. 선거 앞두고 아마 안보 이슈 좀 띄우고 싶은데 그게 먹힐 태세가 이게 아니니까 지금은. 오대수 같은 얘기예요. 오늘만 대충 수습하는 얘기들이에요. 오대수.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추인 났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이랑 한국 관계가 곧 파탄 날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다음 날 수습이 안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 미국 갔다 왔다고 이거 미국식 이미지, 트럼프 대통령이 올렸던 이미지 하나 올리고 친북 뭐라고 씁니까? 친북 한중 동맹이라는 데 썼는데 이거를 아까 전 대표님도 얘기하셨지만 이 시대를 지나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치열한 사회적인 비용을 치르고 나서 이런 이제 말하자면 이념의 모든 것이 볼모가 되는 그렇죠. 시대를 지나왔는데 미국까지 갔다 와갖고 이런 얘기를 또 하면 이런 깃발 아래서 국민의힘이니까 선거를 못 치른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아예 잘하고 있어요. 장동혁 대표 잘하고 있어요. 우리 이제 전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예. 선거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장동혁 대표의 정말 황당하고 바보 같은 짓이 물론 반갑기도 하죠. 어둠의 선대위원장 예, 해주는 게. 어둠의 선대위원장. 근데 결국 우리 모든 국민의 전체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저렇게 야당이 바보 같으면요. 결국 손해는 국민이 봅니다. 예. 정동영 통일부 장관 관련된 얘기인데 왜냐하면 이거는 좀 이상하더라고. 아무리 기사를 읽어봐도 그 정동영 장관과 관련된 이 발언을 과거 기사를 막 찾아보면은 과거에도 이런 발언을 한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미국이 대북 정보 제공을 지금 한 열흘 정도 제한을 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동영 장관이 지난달 6일입니다. 국회에서 그 IAEA 사무총장의 북핵 관련 보고를 소개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북한 영변 그리고 구성, 이 구성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 건데 강선 여기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거든요. 근데 이 IAEA 사무총장의 이 보고서에는 구성은 포함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쪽에서 이 정동영 장관의 발언을 딱 문제 삼습니다. 뭐라? 야, 구성을 얘기하면 어떡해? 우리가 그 비공식적으로 니네한테 그 공유해온 건데, 야, 통일부 장관이 돼가지고 지금 그거를 지금 정보를 흘려? 안 되겠네. 그래서 대북 정보 제공, 인공위성이라든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감찰 정보 이런 것들을 지금 제한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네. 근데 이게 뭐 어찌됐든 그런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게 팩트 체크는 해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미국이 왜 저렇게 했을까? 일단 요걸 알아봐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여기에 어떤 익명의 정부 관계자가 등장합니다. 언론 보도에. 그 정부 관계자가 정동영 장관이 그때 구성을 얘기했는데 그 구성은 미국이 비공식적으로 제공한 정보다. 근데 그거를 통일부 장관이 이렇게 공개를 해버렸으니까 미국 쪽에서 당연히 이제 반발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대북 정보 제공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붙이는 보도가 나갑니다. 네. 그러니까 무책임한 사람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정동영 장관이. 그러니까 이게 민감할 수 있는 정보를 굉장히. 그냥 혼자 오픈해버린, 네. 혼자 까버렸다는 식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팩트 체크를 해보면 네. 작년입니다. 작년 7월 청문회에서도 정동영 장관이 자기 인사청문회에서 이 얘기를 해요. 구성 얘기를 한다고. 근데 벌써 지금 작년 7월이니까 한 9개월 정도 됐잖아. 그렇지. 지금까지 아무 얘기 없었어. 어. 근데 요 지금 갑자기 지난달 6일 국회에서 얘기를 하는 걸 가지고 미국이 주한미군 쪽에서 특히 이걸 문제 삼았다라는 식으로 지금 네. 보도가 됐거든. 네네네. 근데 이게 제가 어제 왜 패싱을 했냐면 이건 정확하게 팩트 체크가 안 된 사안이고 실제로 이것 때문에 주한미군 쪽에서 뭐 뭐가 대북 움직임이 정보를 있었는지. 어. 뭐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도 체킹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오늘 왜 얘기하냐? 지금 인도 국빈방문을 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언급합니다. 야,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알기로도 자기가 알기로도 야, 이건 사실과 달라. 이미 공개된 정보야. 구성은. 근데 이게 왜 마치 정동영 장관이 무책임하게 공개를 해가지고 주한미군이나 미국 쪽에서 대북 정보를 제공 안 하는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느냐. 이거 알아봐야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네. 그러면 이거 알아봐야겠다라고 한 얘기는 뭐냐. 제가 봤을 때 이건 추정입니다. 첫 번째. 이 정부 관계자 누구야? 그렇지. 그거 알아봐야지. 요 놈 누구야? 이상한 소리 해야 되네? 난 이거일 가능성도 있고 또 하나는 주한미군 포함한 미국 쪽에서 왜 이러느냐. 그렇죠. 이거죠. 두 가지를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시사했다고 봅니다. 두 번째가 상당히 찜찜하네요. 나는 이 두 번째가 진짜 찜찜해요. 네. 정부 관계자가 누군지는 솔직히 조사하면 나옵니다. 네. 조사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알아보면 되거든. 근데 제가 가장 찜찜하다고 생각되는 거는 그 정부 관계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그 정부 관계자하고 주한미군 혹은 미국 쪽이 연계가 돼 있다면 요거는 사안이 크죠. 그죠. 왜냐하면 지금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 정동영 장관에 대해서 미국 쪽에서 불편해하지.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DMZ법 해가지고 그다음 뭐 해가지고 계속 지금 뭔가 태클을 걸려고 하는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네, 네. 그게 마음에 안 들었단 말이야. 네. 근데 갑자기 뭐 구성 뭐 이 얘기를 하면서 정동영 장관이 정보를 굉장히 뭐 무분별하게 유출한 것처럼 해가지고 책임론을 제기를 했단 말이야. 이 국힘하고 뭐 재래식 언론들이 막 책임론을 제기합니다. 근데 사실과 달라요. 그러면 이 정부 관계자하고 주한미군 혹은 미국 쪽에서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 제가 생각하는 거 미군이나 주한미군 쪽에서 정동영이 마음에 안 들어. 저 어떻게 좀 날리고 싶은데 딱 얘기 보니까 구성? 요거 가지고 한번 하나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우리 쪽에 있는 정부 관계자한테 흘려. 그래서 야 니네 통일부 장관 좀 안 되겠더라잉. 그래서 야 우리 그 대북 정보 제공 못 하겠는 거 그 저 정동영 때문이야. 만약에 이렇게 흘렸다. 그럼 이 선수가 이걸 또 그 얘기를 듣고 재래식 언론에 그 얘기를 또 했다. 이러면 얘는 결과적으로 스파이짓 한 거죠. 정동영이 사라졌을 때 이익을 받는 쪽이거나 제가 이건 그냥 한번 시나리오를 한번 써본 거고. 네. 저 시나리오에 난 더 얹고 싶어요. 저게- 저도 약간 국힘력 일단 얹고 싶거든요. 아니 국힘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 놈을 잡아야 되거든요. 아까 말한 정부 관계자. 정부 관계자라는 잡아야 돼. 잡아야 되는 건 이건 차치하고 미국이 지금 정보 공개를 제한했다. 그렇죠. 하루에 뭐 50에서 100페이지 정도가 지금 안 들어오고 있다. 이건 이제 한겨레 어제 단독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김종대 의원의 발언인데 정보 공개가 돼야 될 내용들이 그렇게 제한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게 알려지는 것 자체가 보안 사안이에요. 아, 그럼요. 이게 뉴스로 나오는 게 더 심각한 일이라는 거예요. 문재인 즉슨. 자, 그러면 정동영 장관의 발언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걸고 있는 게 그 타겟이 정동영이겠느냐? 아니죠. 나는 이재명이라고 본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럼 뭐가 미국한테
불편하길래 이스라엘 관련된 SNS 게시글, 그것에 대한 유럽 각국의 정상들의 반응, 그리고 중동 전반의 반응, 세계적인 반응 이런 모든 것들이 미국한테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렇죠. 그렇다면 미국은 뭐라도 걸고 싶을 텐데 가장 인상적으로 걸 수 있는 게 북한 핵 관련된 이야기일 수밖에 없거든. 근데 그래서 찾아보니 정동영이라는 통일부 장관이 과거 어느 시점에 이 얘기를 한 게 있어. 이거 최근 발언도 아니에요. 긁어내온 거야. 네. 그리고 긁어내온 거에 그거에 대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이 대한민국 통일부와 외교부는 굉장히 독특한 관계에 처해져 있고 외교 당국자들 중에서 소위 말하는 이 표현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뭐 자주파, 동맹파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관계 속에서의 고기에 그러니까 디바이든 룰인 거야. 또 거기에 하나 탁 건드려 보자. 그럼 어떤 놈이 말이 튀어나올 거고 그 말을 근거로 이 뉴스 만들어 보자. 라고 마음 먹고 뉴스 만든 거라면 이렇게 작동할 수 있다. 관련해서 김준영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회에서 당의 최고회의 할 때 저 반응을 내놓은 게 있어요. 종미 세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뭐만 하면 미국의 뜻대로 미국의 방향대로 진행해야 된다는 외교 당국의 이 공무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김준영 의원은 계속해서 저거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표현은 강한 유감이라고 하지만 저기 김준영 의원의 이 시각 나는 뭐 많은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자, 정동영 장관이 했다는 발언이 실제로 한미동맹에 영향을 미치고 대북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미국과 북한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라면 이건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대통령의 말처럼 이미 공개되어 있는 얘기를 한 것인데 이걸로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서 뉴스를 만들고 반대로 돌아와서 우리나라 야당이 이 통일부 장관의 경질을 요구할 수 있는 이 사건을 만들어줬다. 이거는 일종의 이런 게 나는 매국 행위라고 보거든요. 구한말에 외세를 유입시켜가지고 그렇지.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외세를 유입시켜가지고 왕권을 약화시키고 그 중앙 정치가 제대로 안 되게끔 만들었던 자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그들을 매국노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지금 난 이 판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다.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똑똑해요. 그것을 가만두지 않는다. 김준영 의원의 말에 여기 다 있네요. 장동혁 대표의 코미디 같은 방미를 덮고 지방선거의 불리함을 메우기 위해서 대통령을 흔드는 악의가 더해져 있습니다. 더해져 있다라는 말은 근데 이게 국힘이나 이런 쪽 선수들 재래식 언론들이 이런 식으로 흔드는 거는 잘 안 흔들립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미군이 들어가면 미국이 일단 여기에 상당 부분 개입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도 자기네들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재래식 언론하고 국힘을 통해서 요걸 흔드는 거는 더 이상 약발이 안 먹힌다는 걸 얘네들도 아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정부 관계자 그놈 잡아야 돼요. 그 정부 관계자가 무슨 의도를 가졌든 간에 네. 저는 미국의 이해를 철저하게 대변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선수는 뭐 지금 재래식 언론들 쓰는 거 보면 자주파하고 동맹파 간의 어떤 뭐 이견이 노출된 건 아니야. 그 매우 지엽적인 거고 네. 백그라운드에는 미국이 있는 것 같다. 그렇지. 미국이 지금 흔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동영을 흔드는 게 아니에요. 이재명을 흔드는 것이다. 이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안보 팀을 흔들어가지고 이걸 툭 흔들면 이제 결국에는 정점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제 인도 국빈 방문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교통정리 해버린 거죠. 교통 정리를 해버렸고 안 흔들린다는 거를 천명해버렸죠. 이놈 잡겠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어떤 분이 밀정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의지가 있어서 밀정 노릇을 한 것인지, 그렇죠. 아니면 그냥 뭐 지금까지 살아온 방법이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했던 얘기가 그런 식으로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아까 정부 관계자라는 고놈, 고놈.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자꾸 보면 그럴 거야. 암살이 이정재처럼 독립될 줄 몰랐으니까. 뭐 자기는 그렇게 살아오는 인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것까지 눈치 깔 줄은 몰랐네 내가 이러겠지 뭐. 그러니까 이런 판을 그러니까 단순히 그러니까 나는 언론들이 이걸 해석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내가 얘기한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막 머릿속에서 생각내서 쥐어짜가지고 생각한 거 별게 없습니다. 다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렇죠. 일들이고 관련된 지적과 비판들은 꾸준히 있어왔던 일들이고 심지어 대통령이 지금 국빈방문 가가지고까지 여기에다가 말을 얹은 겁니다. 그러면 이게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내 기억에도 네. 그러니까 정동영 장관이 뭐 장관 처음 해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이미 이쪽 판에서 선이 굵은 사람이야. 근데 이런 민감한 정보를 잘못 얘기했다가 어떻게 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우리 중에 제일 잘할 걸. 제일 잘 알아요. 아마 이거 잘못 민감한 정보를 실수로 말한 사람 잡아내는 일을 아마 이 그쵸. 사람이 할 거야. 아마.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거야. 어. 그 제가 어제 기사를 봐도 너무 이상한 거야. 그래요, 야, 이거. 이것 때문에 이거 지금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한다고? 이거 분명 백그라운드가 있다. 그래서 어제는 아예 뉴스를 안 들었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어제 오후쯤 되니까 정동윤 장관이 반발하더라고. 야, 뭔 개소리나. 나 청문회 때도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걸 기사를 인도에 가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딱 공유하면서 요놈 잡겠다. 요런 거지. 지금. 지금 한심한 건 이 타이밍에 국민의힘의 태도예요. 에? 아니 그러니까 미국 측에서도 국민의힘이 이거 가지고 시비 거는 거는 알죠? 약발이 떨어지니까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약발 안 먹히니까 직접 나선 거고 여기 얻는 건 문제가 되지. 이제. 그렇지. 얻는 건 문제가 되는 사건을 거예요. 키울 수는 있잖아. 얘네 네. 직접 문제 제기는 못해도 네. 얘네 재래식 언론들하고 짬뽕 해가지고 이거 보라고 이거 그리고 또 얘네들 뭐 단톡방에 뿌리겠지. 역시 빨갱이 정권. 그리고 우리가 지나가듯이 이렇게 이게 이거 대한뉴스에서 여러 번 다룬 사안이기도 해요. 네. 뭐냐? 지난 2월에 서해상에서 미국과 중국 전투기 대치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주한미군 쪽하고 우리 국방부 얘기가 다르잖아. 네. 그래서 안규백 장관이 막 항의했고 거기 주한미군 사령관이 사과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주한미군 사령관이 뭔 소리야? 내가 언제 사과했냐? 워딩 자체가 달라. 워딩 자체가 다르다. 근데 어찌됐든 주장이 아직까지 달라요. 이건 아직 뭐가 체크가 뭔가 안 됐어. 근데 우리 쪽에서는 그때 보도가 되기로는 미국이 우리 쪽에 통보 없이 전투기를 출격시켰다는 거잖아. 이것 때문에 한번 세게 부딪혔거든. 그리고 또 있어.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과 관련해가지고 DMZ법. 정동윤 장관이 이거 추진하겠다고 얘기했거든. 네, 맞아요. 이거 무지하게 불편해합니다. 저기 유엔사에. 유엔사에서. 유엔사가 말이 유엔사 지금 미국이지. 미군이거든. 미국이지.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계속 부딪힌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보고 있다가 지금 최근에 또 이재명 대통령 이스라엘 관련된 그 영상 공유한 거, 이 보고 있다가 이제 딱 하나 이제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흔들 계기를, 왜냐면 다음 달에 또 트럼프가 중국 가니까 네.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대북 관련 정보라든가 이런 게. 그렇죠. 그리고 주말 사이에 또 보도가 된 것 중에 하나가 이것도 한겨레가 보도한 건데 왕이 외교부장이 원래 평양 갔다가 일로 오게 돼 있어요. 안 왔어. 왜 안 왔냐면 이것도 보도가 된 건데 왜 대만 쪽에서 요구한 거 있잖아. 출입국 신고할 때 네네네. 중국 가로 열고 대만. 그 대만 쪽에 하도 요구해가 이걸 뺐거든. 그러니까 중국이 또 야 그거 왜 빼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왕이 외교부장이 방안을 미루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우리 지금 정부가 네. 야 다음 달 트럼프가 중국 온다는데 이게 좀 상황이 좀 유리하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걸 또 치는 거야 미국이. 근데 어제 딱 보면서 그 생각했지. 야, 요 새끼들 봐라 요거. 그러니까 미국은 굉장히 정치적이고 기술적인 여러 가지를 통해서 어쨌든 트럼프가 시진핑 만나기 전에 적어도 한국, 그러니까 자기들의 동맹, 한국에 대한 뭐랄까 이제 머리채 잡기, 네. 그러니까 자기 컨트롤 안에 있다. 그렇죠. 이걸 보여주려는 여러 가지 것들을 작동시키고 있는 것 맞아요. 같은데 우리나라 대통령, 지금 이제 통일부 장관 등등이 그게 아닌 거지. 그리고 오히려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막 알로 봤었는데 그게 아닌 거야. 그렇지. 이재명 대통령의 이 이스라엘 관련된 그 보편적 인권 발언은 이건 전 세계적인 각광을 받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이게 그 SNS X가 조회가 되고 있는 숫자나 그렇죠. 리트윗되고 있는 숫자들이 가히 폭발적이에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만 뉴스가 덜 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지. 그러니까 어떤 색깔론적으로 접근하는 애들 말고 말이에요. 보편적 인권의 가치에서 중동 지역에 있는 각국의 이야기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특히 유럽에서 어마어마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불편할 사람 누구겠어? 지금으로 봐서는 미국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 내 이스라엘 놈들한테도 엄청 그렇지. 불편하겠죠. 그럴 수 있지. 네. 그리고 그 영상이 이재명 대통령이 올린 그 영상하고 메시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군의 이른바 그 학살 영상 비슷한 그게 지금 중동 지역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계속 감사한 메시지가 나와요 지금. 그리고 또 경향신문이 또 단독으로 보도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연쇄 파동이 이어지고 있다고. 근데 미국이 그런 거 주시합니다. 이게 기술적으로 들어온 것 같아. 계속. 네. 아니 근데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휴전 협상이나 잘 하고 다른 나라들 내정 간섭 시도를 해라. 그치. 이 새끼들아.
뭐 씨발 지금 당장 그거 하나 못하는 놈들이 뭘 어디 와가지고 그게 왜 다 걸리네 또. 그러니까 다 걸려 지금. 옛날 윤석열 정부가 아니에요.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 허접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대가리 멍청한 건 니네 나라. 아유 넘어갑시다. 네.